여기 이거 제대로 안 돼 있네. 제대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나오게 돼. 오른손 법칙으로 자기력의 방향. 크기는 QVB 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시고, 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양성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전하량 Q를 알 수 있겠죠. 외울 필요는 없고, Q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얘가 움직이는데 양성자가 있는 지점에 이 공간에서의 자기장이 2.5 테슬라입니다. 자기장 영역으로 이런 자기장 영역으로 이제 입사가 되는 거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V가 얼마냐? 속력이 8 곱하기 10의 6승. 좀 빠른 것 같죠? 800만 초속 800만 미터.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3억 미터잖아. 초속 3억 미터. 5의 100분의 1보다는 크네요. 그렇죠? 한 50분의 1 정도 되겠네. 그런 속력으로 자기장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각도 이루는 각이 60도라고 나와 있죠. V와 오른쪽 그림에 보면 V와 B가 이루는 그 사이 각이 60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60도가 아니야. 이건 30도겠지. 이건 30도. 그죠? 이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몇 도예요? 이게 V가 이런 방향이고 B가 이런 방향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90도보다 크지? 그죠? 보다 큰 예를 들어 130도. 요 각을 쓰면 된다고요. 요 각을. 근데 이걸 이렇게 V를 이렇게 B를 이렇게 써놓으면 혹시 이 각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각을 써도 되지? 그죠? 사인은 이게 같잖아. 사인 세타는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랑 같지 않아요? 그죠? 180도니까 요 각이나 요 값이나 같잖아. 요 세타나 180 마이너스 세타나 똑같다고. 그래서 헷갈릴 일은 또 없어요. 그죠?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대입만 하면 되죠. Q, V, B 사인 세타. 그러면 Q의 단위 쿨롱,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자기장의 단위 테슬라로 집어넣으면 힘이니까 그냥 뉴턴으로 바로 써주면 되는 거죠. 양성자의 처음 가속도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여 F가 MA잖아. F가 MA. 이게 MA가 되겠죠. MA.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2.77 1.66 곱하기 10의 15승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MA니까 A를 구한 거죠. 여기서. 근데 요거는 잘 보면 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F는 V에 수직하죠. 그죠? 가속도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기서 가속도의 의미가 속력을 빠르게 해주나요? 가속도면 속도가 막 빨라지고 느려지고 그런 걸 텐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 가속도는 속력을 증가시키 더 빠르게 하거나 더 느리게 하는 그런 가속도가 아니라 V는 오른쪽인데 F가 위로 작용하면 V의 크기는 바꾸지 못하고 방향만 바꾸는 거지.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가속도입니다. 이게. 마치 구심 가속도처럼 구심 가속도와 유사한 가속도겠죠. 1초에 그럼 속도가 이렇게 하나 빨라지나? 1초에 말이 안 되죠. 1초가 지나면 속력이 1.66 곱하기 10의 15승 미터가 되는 게 아니잖아. 빛의 속도보다 10억 배 더 빠른데?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가속도? 방향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19-3절. 이게 이제 교재에 이런 게 사실 좀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의아해 해야지.
엄청난 가속도네. 말도 안 되죠, 그죠? 가속도가 크긴 하지만 속력을 증가시키는 가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변화시키는 가속도다. 이건 이제 19-3절에 본래 나왔어야 되는 예제인데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인데 19-3절은 여기 작은 제목 이거예요. 대전 입자가 자기장에 수직하게 입사했을 경우만 보는 겁니다. 자기장에 수직 입사하는 경우. 앞에 그림은 이 예제는 자기장의 완전히 수직은 아니죠. 6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90도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90도를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90도를 이루고 있을 때 직각으로 입사되면 이게 이제 이런 507페이지에 있는 B번 그림을 보면 됩니다. 아니면 예제 19-2번 문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위에는 자기장이 없어요, 위에는. 근데 여기 아래 경계 이 수평선 아래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전하를 쏜 거야. 발사한 거야. 그럼 전하가 쭉 일정한 속도로 오다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장이 없다가 있으니까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어떤 순간,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B번 그림의 요 가운데 아래쪽 최저점의 경우에 V가 오른쪽이고 V 벡터가 자기장은 여기서 X로 표시했습니다. X라는 얘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기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자면 V는 오른쪽, B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V에서 B로 이렇게 감아주면 F는 이쪽에 나오죠? 이 방향이 나오죠? 그럼 지금 현재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으니까 방향이 바뀌겠지?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자고. 그럼 V가 바뀌었으니까 F도 바뀌어야겠죠? V에 항상 수직이잖아요, F는. B에도 수직이어야 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F는 원의 중심을 가리키고 V는 계속 변해야 되니까 경로가 원이 되는 겁니다. 속도가 방향이 계속 균일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에 수직 입사된 전하는 원운동을 하게 된다. 여기 다른 공기나 다른 저항이 물론 없어야 계속 일정한 가속도, 일정한 부심 가속도를 갖게 되겠죠. 이걸 실험을 직접 해본 게 10번 그림이에요. 이렇게 전하가 움직이는 길이 이렇게 이제 여기 좀 진하게 표시된 이런 길로 양성자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왼쪽 그림에서는 입체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학기 때 공부한 원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구심력이 있는 거지. 구심력 역할을 자기력이 해주는 겁니다. 이 파란색은 얘를 파란색으로 쳤어야죠. 이렇게. 네, 오른쪽 QVB가 자기력이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구심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식만 알면 R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면 반지름 R을 구해보면 오른쪽 왼쪽 식에서 이제 V가 하나씩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러면 R은 QB분의 MV가 되죠. 이렇게 원운동하는 입자의 반지름은 QB분의 MV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기를 구해보면, 원운동 주기 한번 구해보면 주기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또는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오메가는 R분의 V죠. 그냥 V분의 2파이 R 하면 돼요. V분의 2파이 R.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렇죠? 근데 R분의 V 또는 V분의 R을 여기서 V분의 R을 구하면 그게 QB분의 M이잖아. QB분의 M이라고요. QB분의 2파이 M이 되겠지. 2파이가 원래 있었으니까. 주기를 구하면 QB분의 2파이 M이 돼서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속력과 반지름과는 관계없고, 이 T를 보면 속력이나 반지름과 관계 있을 것 같은데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V분의 R 해서 구해보니까 QB분의 2파이 M이 나와서 V나 R은 없어지는 형태가 되잖아.
뭐와 관계가 있는 거냐? 입사되는 전하의 특징에 의해서만 주기가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속력이 빠르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속력이 빠르면 경로가 길어지니까 한 바퀴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 들어가는 입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저 입자의 질량과 전하 Q분의 M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Q분의 M. 어떤 입자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냐에 따라서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이 다르다. 대신에 속도가 빠르면 큰 원을 돌고 속도가 작으면 좀 작은 원을 돈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이것들이. 옛날에 지금도 모르겠 지금 수능 문제 보면 잘 나오잖아. 수능 문제 보면 이게 수능이 잘 나온다고. 내가 얘기하는 시험 문제는 수능 문제이기도 하고 자격증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격증에 나중에 관심을 또 가질 테니까. 자, 19-2번 예제 문제. 실제 넣어본 겁니다. 자기장 속에.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요. 이게 양전하라면 일단 기준을 먼저 양전하를 생각해 놓고 양전하라면 자기장이 들어가고 속도가 지금 아래죠. 아래. 그럼 V 곱하기 B 하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야지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반대로 휘었네. 양전하가 아니라 음전하란 말이죠. 반대로 힘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이 대전 입자는 음전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하량도 주어져 있고 질량도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뭐겠어? 전자죠, 전자.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이면서 질량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 전자는 9월 31일 날 태어났어요. 9월 31일 날. 그래서 여기 9 곱하기 10월 31일이 아니라 마이너스 31승 이렇게. 잘 모르면 그냥 그런 식으로라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물리학 공부하는데 전자를 몰라? 그러면 공부를 안 한 거지. 그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거에 2000배를 하면 1840배를 하면 양성자의 질량이 나옵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여기 1.6을 그냥 쓰면 돼요. 1.67. 정확히는 1.67 곱하기 1000배니까 10의 몇 승이 돼요? 27승 킬로그램이 돼요. 이게 양성자입니다. 수소원자의 질량은 뭐겠어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는 질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그냥 수소원자의 질량이 그대로 양성자의 질량이에요. 그죠? 전자는 뭐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 자기장의 크기 5 곱하기 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슬라가 57, 0.57 가우스죠. 0.57 가우스. 지구 자기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값이 지구 자기장이랑 같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예제를 단순히 그냥 문제를 막 푸는데 몰두하지 마시고 물리 공부를 하다 보면 왜 하필이면 이런 값이지? 지구 자기장. 그래서 반지름을 관찰했어요. 반지름 관찰했더니 1m 궤도를 돌더라. 그럼 속도는 얼마였는지 QVB는 R분의 MV 제곱 그냥 이것만 쓰면 돼요. 굳이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러지? 이 식만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V도 구해지고 R도 구해지고 다 구해지는데 V를 구하라는 게 문제였으니까 M분의 QBR에 집어넣은 거죠. M 집어넣고 Q 집어넣고 자기장 집어넣고 반지름은 1이니까 그냥 놔두고 그래서 구했더니 전자의 속력이 10의 7승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이 정도의 속력이 되면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정도.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에 육박해서 빨라지면 이제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는데 대개 한 10분의 1 정도로 봅니다. 빛의 속도의 10분의 1 정도의 속력이 다다르면 그때는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데 아직 10분의 1까지는 안 됐죠. 한 3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상대성 이론 안 쓰고 그냥 써도 된다. 너무 작으니까.
자기장에서 받는 힘, 자기력은 QVB 쓰면 되죠. QVB. QVB. 수직이니까 사인 90도는 그냥 1이 돼서 QVB 써주면 이 정도의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힘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의 힘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 자, 그리고 이제 비스듬히 입사한 경우, 완전히 90도가 아니라 살짝 평행한 성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자기력은 V가 B에 수직할 때만 자기력이 작용해요. 여기서는 그게 이제 Y방, VY가 되겠죠. VY. 자기장의 방향이 X 방향인데 이 속으로 입사되는 전하의 속도가 Y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또는 Z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Z 방향은 없고 Y 방향만 성분만 가지고 있죠. X 방향 성분도 있어요. X 방향의 성분은 아무리 커도 자기력을 주지 않습니다. 힘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 그냥 유지되겠지. X 방향의 속도는 유지되면서 자기력이 가해지는데 그건 이제 원운동을 만들 테고. 그래서 원운동 하면서 진행하는 경로가 나선 경로가 되는 거죠. 헬리컬이라고 하죠. 헬리컬. 나선 경로. 원운동 하면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자, 사이클로트론. 여기 사이클로트론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가속기입니다. 가속기. 전하를 속도를 빠르게 가속시켜서 큰 에너지를 갖게 하는 가속기인데 자기력은 가속을 못 시키죠. 속력을 증가시키지 못하죠. 방향은 바꾸지만 그렇죠? 그래서 큰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는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자기장은 가속을 못 시키잖아. 속력을 빠르게 못 하잖아요. 가속은 누가 시켜야 돼? 전기력으로 가속시켜야죠. 전기장을 가해서 F는 QE는 MA가 되잖아. 그렇지? 실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이제 모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N극 자석과 S극 큰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자석은 이렇게 자석을 표현해 놓은 이유는 자기장이 있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장 B가 있어요. 이 공간에 만들기 위해서. 그럼 자기장은 위쪽 방향으로 녹색 화살표로 돼 있죠. 이제 자기장 B입니다. 근데 이 안에 원통이 납작한 원통이 있어요. 납작한 속이 비어 있는 원통인데 이 원통이 반이 잘려져 있고 약간의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이에 공간이 있죠. 그러면서 이 D 이걸 D라고 해요. D 알파벳 D 모양으로 생겼잖아. 원통 반씩 잘라 놓은 거. 여기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가합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그럼 이 사이에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전기장이 사이 공간에. 그럼 이 사이 공간을 지나는 전하는 전기력을 받아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책에 있는 그림이 좀 너무 작은데 이걸 다시 그리면 간단히 그리면 여기 이렇게 D가 있고 여기도 이런 D가 있어요. D가 여기 사이 공간이 있다고. 그럼 전기장은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하면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자기장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걸 위에서 본 그림으로 자기장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전하를 하나 살짝 집어넣어줘요. 여기에. 이쪽에 넣어줄까? 이쪽에. 전하를 하나 넣어주면 양전하를 하나 넣어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넣어주면 얘가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죠. 전기력을.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거리는 짧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안에 움직이면서 속력이 증가한다고요. 근데 얘는 이제 도체통이잖아. 도체통. 금속통이라고. 금속통 내부는 전기장이 0이죠. 도체니까 여기는 전기장이 0이에요. 그럼 여기에 자기장만 있는 거지. 자기장만. 자기장수로 들어간 거지. 자기장은 나오는 자기장이 있고 속도는 오른쪽 방향이면 자기장 들어간다고 합시다.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어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고 속도가 오른쪽 방향이면 여기 나온다고 다시 얘기했네. 내가 또 틀렸네. V 곱하기 B 하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요. 자기장이 나온다고 합시다. 나오는 자기장. 위에서 본 그림이죠. 저거를.
그러면 자기장 속으로 진입을 했죠. 진입을 하는 순간에 힘을 아래쪽 방향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원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기장 속에서. 그랬다 이쪽으로 다시 나오겠지. 나올 때 이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럼 전기장의 부호가 싹 바뀌겠지. 방향이. 그래서 속력이 더 빨라져요. 쭉 빨라집니다. 속력이 빨라졌죠? 빨라진 속력으로 다시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또 원운동을 하죠. 근데 속력이 빠르면 반지름도 같이 커진다 그랬잖아. 큰 원으로 여기를 돌아요. 큰 원으로. 그랬다가 다시 전기장 속에 들어가면 또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럼 더 큰 원으로 돌겠죠? 더 빨라져요? 더 큰 원으로 돌고. 더 빨라지면 더 큰 원으로 돌고. 점점 큰 원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중심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줬는데 얘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집니다. 이렇게 출구를 하나 만들어주면 구멍을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쏙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의 전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하의 속력을 이렇게 빠르게 해주는, 그래서 가속기라고 하는 거예요. 엑셀러레이터. 가속기. 이거 어디에 쓰이냐면 물론 실험할 때 쓰여요. 실험. 같은 양성자와 같은 양성자를 충돌시켜서 얘가 충돌시켜서 이 얘로 충돌시키면 얘네들은 안 부서집니다. 안 부서져. 이 가속기로 하면 부서지지 않고 유럽에 가면 반경 21km짜리 가속기가 있어요. 기찻길처럼 레일을 만들었는데 땅속에 만드는 거예요. 땅속에 터널을 만들어 갖고 그 터널을 양성자가 반경 21km짜리 그 터널을 돌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그래서 두 개의 양성자를 충돌시킵니다. 그 안에서 하나는 반대로 돌리고 하나는 아니면 정지시켜 놓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충돌시키면 이게 부서져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충돌시키면. 이런 거 이제 실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서지면 조각들이 나오겠지. 그럼 도대체 무슨 조각들이 나올까? 나중에 보니까 쿼크가 나오죠. 쿼크. 이론상에 있던 쿼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되는 사이클로트론은 그렇게 이제 큰 속도는 얻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자갈을 모래알을 벽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맞고 다시 튀어나오죠. 근데 모래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벽하고 여러 번 충돌하면 벽이 부서지게 해서 구멍이 나겠죠. 물방울에도 구멍이 나는데 모래알을 아주 빠른 속도로 충돌시키면 부서지겠잖아. 벽이 부서집니다. 그렇죠? 마치 사람한테 총을 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생각으로 사람한테 총을 쏘면 죽잖아. 그렇죠? 죽잖아. 작은 총알이지만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 죽잖아, 사람이.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냐면 죽이는 데 써요. 뭘 죽여야 돼, 우리는? 암세포를 죽이는 데 씁니다. 양성자나 중성자 아니면 원자. 양성자가 여러 개 들어있으면 원자잖아요. 원자 핵. 얘네들을 가속시켜서 암세포에게 시킵니다. 그럼 암세포가 으악 하고 죽어요. 여기 죽고 죽으면 다 죽겠지. 많이 쏘면. 병원에서 쓰는 겁니다. 핵의학 방사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핵의학 방사선. 이 핵이 뭐예요? 이거 원자 핵이잖아. 그래서 핵의학실이 되는 겁니다. 방사선실. 방사선이 나와요.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이런 게 방사선이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핵의학실. 제게 이제 지하실에 있어요, 그죠? 병원 지하실에 이제 일반은 못 들어오게 방사선 위험 표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암 걸렸으니까 가는 거야. 암에 걸리면 가야 돼요. 가서 이제 2-3번 정도 치료를 받아요. 그럼 암세포가 제거가 됩니다. 회복이 되면 이제 다시 사는 것이, 그치?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잘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으면, 물론 이제 여러분 기계공학자들이 만들겠지, 다, 그렇죠?
기계 분리 잘하면 혼자 다 만드는 거고. 이 하나 만들어서 병원에 납품하면 수억인데 수억, 수십억, 그죠? 크게 보세요. 물론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실험실이고 실험실. 아주 큰 실험실인 거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가속을 시키잖아.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속도가 m분의 qbr이잖아요. 입자 가속기 속에서 자기장 속에서 원운동하는 입자의 속력은 m분의 qbr이 되고 약분해서 구해보면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지. 이런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운동 에너지는 작은 운동 에너지에서 큰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건 자기장에 의한 게 아니라 전기력에 의한 거죠. 전기장이 만드는 거지. 자기장은 운동 속도만 계속 방향만 변화시켜서 떼굴떼굴 이렇게 원이 되도록 해주는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를 구할 때 줄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에너지는 이제 전자볼트를 쓰게 되죠.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트론에 있는 이온의 에너지는 약 20메가 전자볼트 정도 됩니다. 메가 전자볼트. 그리고 싱크로트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싱크로트론이 바로 이제 한 궤도에서 계속 돌도록 가속시키는 게 이제 싱크로트론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유럽에 있는 21km짜리 반경. 21km짜리 이 반경은 거의 도시 하나죠, 도시. 근데 물론 이 안에는 사람이 살겠지. 이 안에는 사람이 사는 거고, 이 트랙이 지하 반경 21km, 직경인가 반경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반지름일 거예요, 반지름. 그러면 직경으로는 40km죠. 직경인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찾아봐요. 자, 그래서 동위원소 분리하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동위원소 분리하는데. 질량의 다른 두 개의 입자. 동위원소가 뭐예요? 동위원소. 뭐를 동위원소라고 그래? 이 위는 위치. 위치라고 하는 건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에서 위치는 같은데, 즉 동일한 이름인데 똑같이 탄소인데 뭐가 달라요? 위치는 동일한데 뭐가 달라? 질량이 다른 거죠, 질량. 원소 주기율표에서 위치는 똑같은데, 즉 원자 번호는 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질량이 달라요. 그럼 원자 번호는 뭐야?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게. 원자 번호가 뭐죠? 원자가 있는데 원자 번호, 수소는 원자 번호가 얼마예요? 원소 주기율표 다 외우지 않았어요? 그죠? 소시적에 다 외웠었지. 지금 다 잊어버렸지? 리튬, 베릴륨, HE, 헤헤, 뭐 이렇게 외우죠. 어떻게 외워? 외울 때 수해 이렇게 외우나? 수해? 어떤 기억나요? 뭐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고 헤헤 하다가 리, 베, 비, 시, 엔, 오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리튬이 3번, 베릴륨이 4번, 중소가 5번, 탄소가 6번입니다. 탄소가 6번. 탄소 다음에 뭐예요? CNO 나오잖아. CON이야? B배, BC, NOF 나가나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의 그 영양소를 이루는 것들이 다 거기 몰려 있죠? C, N, O, CO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H, 그죠? 탄수화물이 뭐예요? 탄수화물이. 다 잊어버렸어? CO 뭐 이런 걸로 다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6, 7, 8 뭐 이런 6, 7 이런 식의. 노프, 네, 알루미늄인가? 20번까지 외우라고 다 하지 않았어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그럼 원자 번호가 뭐예요?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죠. 탄소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6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6개. 탄소는 양성자가 6개 있어요. 원자 핵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원자 핵에는 양성자만 들어있나요?
너무 깜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성자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같이. 중성자도 같이 있잖아요, 중성자. 양성자가 6개 들어있고 중성자도 6개 들어있습니다.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인데 양성자의 무게하고 질량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죠. 그래서 양성자 12개가 들어있는 질량하고 거의 같단 말이야. 알갱이가 12개 들어있다고요. 탄소에는 원자 핵에는 알갱이가 12개가 들어있는데 6개는 중성자고 6개는 양성자입니다. 원자 번호가 똑같은 2개의 탄소가 있는데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간 중성자가 탄소가 있다고. 그럼 무게가 하나는 12인데 하나는 13이겠죠? 그렇죠? 무게가 다르잖아, 무게가. 질량이 다르다고.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6개로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탄소가 있다고요. 그 둘 사이 관계를 동위원소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화학적 특성은 거의 비슷한데 물리적 특성이 좀 달라요.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원래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몰랐으면 이제 얘기 듣고 또 기억해내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 자기장 속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같은 속도로 집어넣으면 질량이 큰 건 자, R은 QB분의 MV잖아요. QVB가 R분의 MV 제곱이잖아. 그럼 질량이 크면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질량을 가지는 놈은 큰 원을 그리고 작은 질량은 작은 원을, 상대적으로 작은 원을 그려서 얘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동위원소 분리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19-4절 가보면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되는데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Q가 V로 움직이면 힘을 받아. Q가 V로 움직이면. 근데 Q가 하나가 아니라 19-16처럼 이 그림처럼 Q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놈이 있어갖고 너도 지나가고 너도 지나가고 너도 지나가면 얘 다 힘을 받겠지. 자기장 속에 지나가면. 그렇죠? 그럼 자기장 속에서 전선을 만들어서 전선의 전하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하면 그게 전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을 받게 돼요. 똑같은 원리인데 앞에서는 이제 QVB는 한 놈만 우리가 찾아서 본 거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계속 지나가고 있으면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QVB가 여기 QVB가 그대로 나오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밀도 곱하기 부피를 해주면 개수가 곱해지는 겁니다. 이게 전체 수. 밀도는 N. 이게 밀도예요. 부피당 들어있는 개수. 이걸 밀도라고 하잖아. 수밀도. 여기에 다시 부피를 곱하면 개수가 되겠지. 그냥 개수만 남겠죠. 그래서 부피 면적 곱하기 길이를 곱해주는 거예요. 면적 곱하기 길이. 이게 본래 소문자 N으로 표시한 겁니다. 밀도. 운반자의 개수, 운반자의 밀도 곱하기 부피를 다시 곱했어요. 그럼 수밀도 안에 들어있는 부피와 이 부피가 이렇게 약분돼서 전체 개수만 남겠죠. 한 놈, N개. 이런 얘기야. 한 개가 받는 힘. 여기 개수를 곱해주면 전체가 받는 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쓰냐면 여러분 앞에 단원에서 전류 밀도는 QVB로 그냥 한번 외워두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QVB가 아니라 NQV 18장 보면 끝에 나옵니다. 그렇죠? NQVD VD D자도 빼고 그냥 V라고 합시다. NQV인데 이게 면적당 전류였던 거죠. 면적당 전류. 그래서 면적을 다시 곱하면 전류가 됩니다. 여기 A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렇죠? NQVA가 여기 그냥 그대로 들어있지. NQVA. 그래서 ILB가 돼요. ILB. 외울 때는 QVB. 벡터로 이제 외울 때는 QV 곱하기 B.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건 이제 단일 전하고, 그게 아니라, 이걸 때로 지어서 전류가 됐어요. 그러면 I
L 벡터 곱하기 B. 왜냐하면 얘가 움직이는 게 도선의 방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V의 방향이 도선의 방향일 테니까 전류의 방향. ILB로 외워두면 이때는 이렇게 표시하면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전류 도선이 받는 힘이 되는 겁니다. ILB, QVB, ILB 암기하세요. 암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ILB, QVB. 이게 이제 R분의 MV 제곱이 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얘만 열심히 잘 알면 19장은 오늘은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선, 근데 이때 L은 당연히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L만 따져야 돼요. 그 외부에 있는 L은 힘을 받는 게 아니니까. 여기 전류가 I가 흐르고 도선의 길이가 L이고 자기장이 몇 테슬라이고 각도 역시 똑같죠. 이거 벡터 외적이니까 L의 방향과 B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 세타잖아. 세타. 사인 세타를 써줘야 됩니다. 그 의미는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수직도선의 길이를 그냥 곱하는 거예요. L 사인 세타니까 수직도선이 직각삼각형에서 그렇죠? 이거 역시 수직 방향의 성분만 힘을 가한다, 힘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내려가면 되고 그래서 이걸 이용한 대표적인 장치인 스피커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막 울리고 있죠, 소리가. 그죠? 이게 스피커. 이 스피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의 원리가 바로 이 자기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석이 있어요. 자석. N극과 S극이 있는데 가운데 N극이 있고 이 주변에 S극 자석이 또 주변 테두리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 코일은 사실 이 코일은 속에 있는 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에 여기 파란색, 여기 녹색 코일 B번을 봐야지 엉뚱하게 여기다 코일을 감아놨는데 이게 아니에요. 뭐 그림을 아마 누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주문을 잘못 받았나 봐. 그죠? 엉터리로 그려놨는데 코일은 그 안에 있는 거지. 이 안에. 여기 N극 자석이 있고 N극이 있고 S극이 그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S극이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로 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S극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서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N극 자석, 블록 튀어나온 N극 자석 주변에 선을 감아요. 선을 이제 그 코일이 되겠죠. 이렇게 선을 감으면 여기서 이제 한번 감았다고 치자고. 그럼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 IL이 오른쪽이죠. 자기장이 위쪽. 그러면 L 곱하기 B 하면 이 도선이 튀어나옵니다. 코일이. 힘을 받아서. 전체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튀어나오겠죠. 이거 역시. 그래서 코일이 밖으로 위로 쑥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 코일 뭉치에 B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진동판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꽃갈 모양의 진동판을. 그 스피커 이거 뜯어보면 그 꽃갈이 안에 보이잖아. 헝겊대기가 꽃갈 모양이 있죠. 얘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힘의 방향이 다시 바뀌겠죠. 그래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1초에 400번 400Hz의 음파가 귀를 압력을 만들어내겠지. 이렇게 진동할 테니까. 귀에 꼽는 이어폰도 다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만듭니다. 대신에 귀에 꼽는 이어폰은 이게 귀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흔들리면 귀가 터질 수 있으니까 이어폰은 작은 전류로 살짝만 진동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체를 다 이 공간을 다 진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스피커가 큰 거고 공연장 가면 엄청난 이 이따만한 스피커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가보세요. 울리는 게 느껴지지? 울리는 게. 그렇죠? 그래서 압력, 공기가 정말 이렇게 얼굴을 때린다니까, 공기가. 예. 머리카락이 흔들려요. 여기 가면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귀가 많이 아프겠지.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있는 진동하는 곳에 가면. 그래서 제가 요즘 두통이 좀 되게 심한데 코로나 이후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두통하고 이 속도 안 좋고 막 이래서 요즘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 어르신들 나이 들으면 귀 때문에 어지럼병 생기잖아.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어지럼증이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들 어지러워 막 그러잖아, 그렇지? 몸에 우리 물기 수분이 나중에 되면 많이 빠져나가요. 이 뼈 속의 수분도 빠져나가고 기관 속의 수분도 빠져나가고 그렇게 돼서 이제 늙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귀 속에 보면 청석 이석이라고 있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마 생물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이 스피커 있는 데 가면 소리가 크면 같이 떨려요. 귀 속에 있는 이석, 청석이 같이 떨립니다. 그래서 두통을 유발하게 돼요. 어지럼증이나 두통. 그래서 어르신들은 소리가 크면 되게 싫어하세요. 큰 소리. 노인들이 그래요. 노인인데 귀 소리도 잘 들어. 그러잖아요. 노인 비하할 때, 그치? 내가 노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노인 내가 귀도 박네.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런 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노인 비하할 때 그런 말 나오잖아. 그죠?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컸을 때는 이렇게 귀의 물 속에 이석이 잘 자리 잡고 있지만, 나중에 늙으면 이게 물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소리에 따라서 막 울립니다, 실제로. 스피커에 작용하는 자기력 구해볼 수 있겠죠? ILB, ILB, I 0. ILB예요. BIL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 책은 이렇게 돼 있는데 BIL 발음하면 어떻게 돼? 빌, 그죠? 빌. 외국 사람 이름이지? 헤이 빌 그러잖아. 빌. 야, 빌리, 그죠? 빌. 클린턴 빌이잖아, 그지? QVB는 BQV로 쓰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니면 이렇게 BBQ, 바베큐, 빌 이렇게 자기력 하도 못 외우니까 바베큐, 빌 바베큐 이렇게 외워라. 아니면 우리말로 이렇게도 합니다. 여기 있네요. 비켜봐, 비켜봐. 빌, 저리가 빌 비켜봐. 이렇게.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이제 이렇게 외우라고 너희들 너무 못 외우니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빌이라고 썼나 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우리 벡터식으로 써줘야 되니까 I L 곱하기 B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ILB예요. 자,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서 가속도도 구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토크 있는데 토크는 동영상 강의 만들어 줄 테니까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19장은 어차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19-6절이 또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이라서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험실에 11시 5분까지 실험실에서 오늘 참 실험하는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실험실에서 오늘 실험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실험했죠. 오늘은 원래는 이제 제목은 원형 전류야, 그렇죠? 제목은 원형 전류라서 전선을 어떻게 만들면 돼? 동그랗게 하면 돼요. 그런데 동그랗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네모나게 실험을 해. 네모나게. 이걸 동그랗게 만들기가 그러니까 네모 이렇게 두 개 정사각형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 감으면 사각형이 되잖아. 그래서 제목은 원형 전류인데 내용은 직사각형 전류, 정사각형 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거의 똑같아. 이 지름과 정사각형의 한 변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원형 전류 가지고 실험하면 본래 이런 전류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핀 꽂아 놓고 하는 거예요. 핀 꽂아 놓고 기둥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할 건데 거의 같잖아.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아직 하면 안 돼. 여기 책에도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듣고 가야 돼. 듣고. 책이 잘못돼 있어서 듣고 가야 돼. 시간을 좀 연기해 줄 테니까 또 막 닫고 그러지 말고. 뭐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그림 실험 교재에서 아마 봤을 텐데 이건 또 4개의 무한직선이에요. 4개의 직선. 이 4개의 무한직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여기 1.27을 곱합니다. 2r분의 뮤제로 i 곱하기 1.27. 근데 사각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0.9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0.9. 0.9. 그리고 원형 전류 도선이라면 그냥 1이에요. 이게 1. 1이 됩니다. 그래서 2r분의 뮤제로 i가 돼요. 이게 원형 도선이 만드는 거고, 여기 0.9를 곱하면 사각 전류 도선이 만드는 거고, 1.27을 곱하면 사각형의 이게 우물정자 모양의 긴 4개의 긴 직선 도선이 만드는 건데, 실험 교재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각형이 만드는 자기장은 1.27을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사각형은 0.9를 곱해야 돼요. 오히려 사각형이 원형 전류 도선보다 더 자기장이 작습니다. 1.27 그러면 더 큰 형태가 돼버리잖아. 그게 아니라 0.9라고. 실험 교재에 있는 값을 0.9로 바꿔놓든가 아니면 무한직선으로 해서 1.27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실험실로 갑시다 이제. 11시 10분까지. 실험도 들어가죠. 네, 들어가요. 네. 실험 보고서? 네. 실험 보고서는 다음 주까지, 아예 다음 주까지. 오늘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다가 다음 주로 연기했어요. 네. 오늘 실험도 다음 주, 지난주 실험도 다음 주까지. 네.